안녕하세요. 벌써 8월의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목, 증시 흐름 애플에게 물어봐라. 한마디로 애플 주가에 따라서 미국 증시, 당연히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대로 한국 증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애플 주가가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많이 흔들렸습니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주장을 했고, 당연히 그런 흐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시가 흔들리긴 했잖아요. 그 이유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상승, 급등의 이유가 있다,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작년 10월 고점 밑에서 일단 주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도 소폭 하락을 했지만 안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나스닥 지수, 최근 증시는 나스닥이 리딩을 통해서 전체 3대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위의 그림은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흐름이고요. 아래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작년 10월에서 12월 말까지 지수가, 아래 나스닥 지수 거의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위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고점을 형성했었고,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었습니다. 3월 한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렸었죠. 그래서 주가 3월 저점을 형성했을 때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4.0을 트라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를 찍고 바로 하향 안정화되면서 나스닥 지수 계속 올랐죠. 그런데 7월 초에 잠깐 6월 말 7월 초에 증시가 흔들렸을 때도 채권 금리 4.0 트라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2%까지 올라갔고, 다행히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4.0까지 하락을 해서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10년 만기 채권 금리 뿐만 아니라 30년 채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만기, 30년 만기, 즉 장기 채권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치가 뜬금없이 신용등급 하향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과도한 채권 발행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6월 중순에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됐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가 된 이후 미국 정부는 6월과 7월 채 2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1.05조 달러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3분기 지금 8월 달이니까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3분기 9월 말까지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채권 발행 1.01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분기에 9, 10, 11, 12, 3개월 동안 추가로 발행 예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8,520억 달러. 한마디로 6월 중순 이후 하반기까지 미국 정부는 약 3조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겁니다. 6월, 7월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5조 달러. 8월과 9월, 지금 현재 오늘이 8월 6일이잖아요. 채 2달도 남아있지 않는 기간 동안 1.01조 달러. 4분기 8,520억 달러.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니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있죠.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페드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을 매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기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저 금액 플러스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추가로 시장에 매도하고 있다. 예,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 지급액이 2009년 이후 최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GDP 대비 지금 2%가 넘는 금액이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저 수준이 2009년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최근에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금액이 많고 거기에 금리까지 올랐으니 저렇게 미국 정부가 이자를 지급한 만큼 신용 유동성이 빨리는 거죠. 어딘가는 저 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채권 금리가 좀 오른다고 증시, 미국 경제에 그렇게 부담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장기 채권 금리, 10년, 30년 채권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되는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죠. 미국의 최근의 경제 성장, 2분기 생각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모기지 금리죠. 10년, 30년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 미국 경제 성장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증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두 번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지금 4%를 넘었다. 현재 주가 수준, 현재 증시 수준이 높잖아요. 그럼 이 정도 높은 상황이라면 이익을 실현하고 차라리 10년 동안 4% 넘는 무위험 수익을 차라리 보장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를 넘긴다는 의미는 주식시장이 채권보다 매력이 약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이 주식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금리에 민감한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 기술주가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고 경제성장 하락까지 거기에 높은 수준의 채권금리 증시에 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미국 증시에서 최근 2주일 동안 머니마켓 펀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미국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니까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에 보라색 그림, 저게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채권 펀드도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도 아닙니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니까 채권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못 사고 채권도 못 사고 그럼 뭐 사냐? 그냥 머니마켓 펀드, 현금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현금을 들고 있으니 주시장에서도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증시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고용지표가 금요일에 안정됐다고 채권금리가 계속 하락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왜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8일날 420억 달러 3년 만기 채권 발행 예정돼 있고요. 9일에는 370억 달러 10년 만기 채권, 10일에는 230억 달러 30년 만기. 지금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운 채권 발행이 대기하고 있어요. 9월까지 1조 달러를 소화하려면 9월까지 몇 주 남았습니까? 9월에 4주, 8월에 3주, 7주 동안 1조 달러. 그럼 얼마나 많이 발행해야 됩니까? 거의 1,500달러 가까이, 매주 1,500억 달러 가까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만 1,000억 달러. 다음 주에는 더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금리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I가 조금이라도 지난달처럼
뭐 낮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승 기미나 낮아지는 게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 채권 발행 예정되어 있는 금액과 함께 10년 만기 채권금리 다시 한번 붕 뜰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애플 주가입니다. 애플 금요일에 4.8%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8% 가까이 상승했지만 주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달하는 애플이 저렇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만약에 저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추가로 하락한다. 지금 현재 181달러가 200일 이동평균선 160달러 가까이 내려온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자유롭지 못하죠.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이 최근에 주식형 펀드에서 보면 저게 주황색은 성장주 펀드이고요. 파란색은 가치주 펀드입니다. 8월 첫째 주에 미국 투자자들은 이미 10년 만기 채권금리의 상승, 그 다음에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런 걱정 때문에 성장주에서 저렇게 돈을 빼고 있어요. 반대로 저 돈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마켓 펀드, 현금으로 간 것도 대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가치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가 뭐죠? 애플입니다. 만약에 애플의 시가총액 비중까지 감안하고 성장주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 두 가지를 감안할 때 만약 다음 주에 애플이 버티지 못하고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성장주 자금 이탈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사실 애플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아마존은 상승했는데 애플은 왜 빠졌느냐? 그렇죠? 애플은 추가 상승을 가져올 만큼 실적이 동력,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했던 거고요. 반대로 아마존은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해서 훨씬 큰 성장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10년 만기 채권금리 상승 추세, 채권 발행 예전 금액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애플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온다? 주가 지금까지 1년, 올해 들어서 8개월, 7개월까지 거침없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 10년 만기 채권금리 상승과 애플의 주가 하락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더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한국에서도 금요일에 순환매가 나왔어요. 실적이 확인된 엔터주, 화장품, 미용주 외 매수세가 몰렸고, 실적이 애플처럼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텍이나 대덕전자 그리고 배터리 종목들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 떠나기 어렵다. 현금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순환매가 들어온 화장품이나 엔터주 그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도 저것도 아니다. 현금을 좀 더 확보하자. 이 말씀 권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CPI도 있지만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 금액이 만만치 않다.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어떻게 올라갈지 이 점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변수이므로 웬만하면 현금을 확보하자. 오늘 방송 주제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